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김정엽의 티스탁입니다. 자, 요즘 우리 증시가 원하는 만큼, 기대치만큼 잘 흘러가주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최근에는 삼성전자가 52주 신저가에서 또 급반등을 하기도 하고, 그 다음에 뭐 2차 전지도 급반등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, 그 지속성이 뭐 계속해서 임팩트 있게 연결이 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오늘은 10월 30일, 장이 조금 전에 마감을 했는데,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다시 좀 힘을 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죠. 이제 우리 증시 안에서는 좀 주요한 이벤트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 시장에서는 시장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뭐 좀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로 지정학 리스크에 대한 내용들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리고 이제 미 대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그런 시점에서 요즘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, 그 다음에 뭐 접전에 대한 뭐 그런 뉴스 기사들이 나오면서 시장에 약간의 좀 리스크와 우려감들을 더해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다만 뭐 나중에 뭐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은 만약에 지정학 리스크로 인해서 시장이 더 휩쓸린다라고 한다면 아니면은 이제 미국 트럼프 리스크가 좀 반발이 되면서 시장이 좀 더 많이 빠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셔도 뭐 충분히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어떤 대통령이 당선이 되던 간에 결국에 증시의 방향은 2024년도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충분히 살아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다만 지금 당장의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본다라고 하면은 조금 좀 아쉽고 좀 연속성으로 쭉쭉쭉쭉 잘 가는 섹터나 종목들이 좀 없는 그런 상황이죠. 첫 번째는 지정학 리스크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은 원래는 이제 중동 지역 쪽의 지정 리스크가 상당히 셌어요. 그래서 국제유가도 많이 펌핑이 되고 뭐 이제 좀 변동성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 좀 부각되는 뉴스들이 나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바로 이제 우리나라 위에 있는 북한에서 지정학 리스크를 우리나라 증시에 더 많이 좀 더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최근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이제 가담했다라는 뉴스가 이제 전달이 되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좀 더 자극적으로 온다라고 했을 때 뭐 세계 3차 대전 뭐 이렇게 좀 자극적인 뉴스 기사들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북한군이 이제 뭐 러시아에 협력을 하게 되면서 뭔가 좀 우리나라의 그 애매한 상황이라던가 입장 뭐 그런 부분들도 좀 우려가 된다라는 뉴스 기사들 그다음에 북한군이 실제 이제 전쟁에 또 참여를 하면서 북한의 이제 전쟁 그 뭐 이제 기술 습득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앞으로 우려를 할 만한 상황들이 나올 수도 있다. 뭐 이런 뉴스들이 최근에 이제 뭐 9시 뉴스를 보면은 뭐 가장 좀 많이 나오는 내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뭐 증시한테는 이게 좋은 일이야 아니면 뭐 별거 아닌 일이야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 그렇게 크게 작용을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좋은 일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. 악재에 가까운 일이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증시를 좀 무겁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되고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시장의 이런 포인트와 이슈들을 본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 증시가 지금 뭐 힘을 좀 못 쓰죠. 그리고 그런 상황 안에서는 분명히 반사익 종목들, 수혜 종목들이 이제 존재를 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테마성 방산주를 지금 한번 좀 매수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려고 해요. 자, 대선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가까워졌습니다. 그리고 해리스와 트럼프 지지율이 좀 초근접, 초접전이다. 어떤 언론사에서는 트럼프의 우위를, 그 다음에 어떤 언론사에서는 해리스의 우위를 모르면서 계속해서 미국 안에서도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. 뭐 누구는 거의 뭐 트럼프가 될 것 같다,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그 결과치는 우리가 지금 당장 뭐 확신을 할 수는 없겠죠. 다만 요즘에 이제 그 해리스로 교체가 되면서 이제 좀 지지율의 차이가 좀 벌어졌다가 요즘에 또 접전이다 이렇게 가다 보니까 트럼프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반응을 좀 막 하고 있어요. 예를 들면은 어, 트럼프는 비트코인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비트코인 가상화폐를 많이 키울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.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도 이제 뭐 역대 최고가에 접근을 했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기도 했고요. 그다음에 오늘 관련된 어제 오늘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은 우리 증시에서도 뭐 반응이 굉장히 좀 셌었죠. 그리고 어, 트럼프 관련된 우크라이나 재건주들, 뭐 SG라던가 아니면 현대 에버다임이라던가 아니면 SY 스틸텍, 뭐 삼부토건 이런 기업들이 오늘 또 이제 테마를 강하게 받으면서 또 센 반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. 일단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좀 구분이 되죠. 트럼프 관련된 종목이라고 하면은 우크라이나 재건, 가상화폐,
그 다음에 방산주, 이렇게 이제 좀 트럼프 관련된 종목으로 테마가 좀 씌여 있고, 해리스 관련된 종목들은 뭐 낙태 관련된 종목이라던가 아니면 마리아나 관련된 종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해리스 관련된 종목, 아니면 민주당 쪽에서는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, 그리고 조금 더 좀 딥하게 간다라고 하면은 요즘에 2차 전지 종목들이 트럼프 종목이 올라가면서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, 요거가 이제 뭐 민주당 쪽이니까 해리스가 되면은 만약에 이제 2차 전지가 회복하는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겠죠. 그래서 뭐 요런 연결고리를 우리 증시에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, 지금은 이제 뭐 근 1, 2거래일, 3거래일 정도 동안은 트럼프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좀 더 좀 부각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.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북한군 지정학 리스크 관련된 내용들, 그 다음에 뭐 대선에서의 뭐 트럼프 리스크들, 그 다음에 오늘 또 이제 새로 더해진 뉴스가 뭐냐면은 미국의 대선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나왔잖아요.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는 이 도발을 하기 위해서, 그러니까 대선 전에 아니면 대선 직후 7차 핵실험을 통해서 그 이제 좀 자기들의 좀 내용들을 과시하거나 아니면 이제 도발을 강한 게 이제 진행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. 그리고 오늘 장중에 속보 들어온 거 보면은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내부 준비를 끝냈다,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북 11월에 ICBM 기술 검증 위한 발사 가능성, 러시아 파병 북한군 선발대 일부 전선 투입 개연성, 그러니까 뭔가 좀 북한 쪽에서 이어져서 들어올 만한 지정학 리스크 내용들이 조금 좀 깊어지고 딥해지는 느낌이 좀 나죠. 그래서 보통 이제 미 대선이 있었을 때는 뭐 항상 갈등으로 이제 시작을 하죠. 미국의 대통령이랑.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뭐 어느 쪽으로 이제 손을 좀 잡아주느냐, 이런 거에 따라서 뭐 평화 정책으로 가느냐, 아니면은 뭐 계속해서 좀 도발하면서 이게 좀 힘든 구도로 가느냐, 이렇게 이제 좀 이어졌었는데, 이번에도 이제 뭐 미 대선을 앞두고 북한 쪽에서는 뭔가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. 그리고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도 막 말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얘네들은 뭐 나몰라라 느낌으로 이제 자기들을 좀 과시하는 그런 방향들을 항상 좀 보여줬었죠. 마치 뭐 중이병이 걸린 것처럼.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뉴스와 이슈들이 계속해서 좀 짙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까지 나왔었던 여러 뉴스들과 이슈들로 보아왔었을 때, 그렇다고 한다면은 미 대선에서 이제 뭐 일주일 정도를 앞둔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좀 노려보고 준비해 볼 만한 종목으로는 어 방산주 중에 약간 좀 테마성을 좀 띠고 있는 뭐 스페코라던가 빅텍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좀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, 오늘은 스페코가 대략 한 7% 정도 장중에 살짝 좀 액션이 나왔어요. 그리고 지금 스페코가 이렇게 이제 좀 추세를 깨지 않고 과거에 있었던 언덕의 매물대를 돌파한 후에 안착 지지,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재차 돌파하는 모습들,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해석했을 때도 얘네들은 좀 뭔가 좀 남아 있는데, 뭔가 좀 끼를 또 한번 발산을 할 것 같은데 라는 의심을 상당히 좀 많이 가지게 하죠. 그리고 보통 이 테마성 방산주들이 요거는 뭐 정답은 아닌데, 뭐 이제 그동안에 시장을 많이 대응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공감을 하실 거예요. 보통 시장이 좀 회복을 하거나 아니면은 시장을, 가 뭐라 그럴까, 이제 메인 주도 업종들이 강하게 반등을 하면은 거기에서 죽을 것 같았으면은 얘네들은 진작에 차익 매물들이 막 폭탄으로 떨어집니다.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4% 급등을 하고 반등을 하면서 2차 전지와 함께 시장을 좀 빠르게 끌어올렸었던 거래일이 있었죠, 월요일. 그 당시에 이제 스페코와 빅텍의 흐름들을 보면은 뭐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얘네들이 죽지는 않았거든요.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보면서 뭔가 좀 한 방 남겨놨는데, 요런 의심을, 이거는 뭐 이제 뭐 근거가 있는 얘기진 않지만 과거부터 요런 사례들을 방산주들이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의심을 좀 할 수 있는 내용이죠. 그래서 저는 스페코도 그렇고, 스페코가 요즘에는 변동성과 그 힘이 좀 더 세게 나가고, 그다음에 빅텍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아직은 덜 올랐기 때문에 바닥에서 보다 좀 안정적인 느낌이 들죠. 그래서 이 두 종목이 저는 조만간에 이를 한번 좀 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, 우리 구독자분들도 오늘 제가 해드렸던 얘기들이 그래 맞는 것 같은데, 내 얘기를 들어보니까 얘네들은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, 방산주의 차트가 이렇게 좀 의심스럽고 예쁘다고 한번 투자해 볼까라고 한다면, 일부 현금을 좀 투자해서, 얘네들은 이제 뭐 장기 투자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. 반짝 튀어주면은 그때 빨리 먹고 나오고 도망 나오고 약간 이런 식으로 단기 매매를 해야 되는데, 그 시기와 타이밍이 좀 근접하지 않았나라는 의견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,
그다음에 뭐 괜찮으시다라고 하면은 소액의 현금도 한번 투자해 보시고 이러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오늘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. 그래서 어려운 시장들이 저는 그래도 이번 그 대선을 기점으로 연말에는 또 좋은 랠리가 보여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에 뭐 이런 방산주로 좋은 기회가 와서 또 좋은 결과치들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라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좋은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